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강원도교육청과 속초시는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한 반면 강원도는 4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춘천시가 최근 이재수 춘천시장 전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시장에 앉는 좌석을 1,400만 원이 넘는 고급 좌석으로 교체해 시의회에서 황제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에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들은 9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속초시는 청렴도 1등급을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원도는 4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강원도는 지난해보다 한 등급이 떨어져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로 하위권에 속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도교육청이 결탁을 막기 위해 공사 계약과 관련한 관계자 접촉 지침서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속초시가 3등급 뛰어올라 1등급을 기록해 도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시는 모두 3등급에 그쳤고 양양군과 홍천군이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해시와 정선군은 3등급이 떨어져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행성군도 지난해와 똑같은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강원랜드는 올해도 4등급으로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시민들과 공직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감안해 산정된 결과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부패 경험이 줄면서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춘천시가 최근 이재수 춘천시장 전용 차량을 구입했는데 시장에 앉는 좌석을 1,400만 원이 넘는 고급 좌석으로 교체했습니다. 춘천시 의회에서 황제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청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3,300cc 카니발 하이 리무진입니다. 춘천시가 이재수 춘천시장 전용 차량으로 지난달 5,5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480만 원을 더 들여 차량 조수석 뒤 좌석을 뜯고 기능성 좌석으로 교체했습니다. 발판이 설치된 것은 물론 허리 마사지 기능까지 있는 고급 좌석입니다. 한 사람의 의전을 위해서 이런 교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어디에도 없는 황제 의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춘천시장의 전용 차량은 2015년에 구입한 체어맨 차량입니다. 또 이재수 시장은 환경을 위해서라며 올해 6월 구입한 전기차를 사실상 업무용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카니발 차량 구입은 물론 시장 전용 좌석까지 사들인 겁니다. 카니발 차량 구조 변경 인허가도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춘천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시트를 바꾼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춘천시는 이재수 시장 건강 문제 때문에 좌석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구조 변경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다시 기존 좌석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고는 했죠. 보고는 했는데 시장님이 적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시장 전용 차량에 소형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좌석을 시민 혈세로 설치한 게 적절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마을 영농법인 대표가 마을회관이 포함된 법인 시설을 자신의 부인에게 헐값에 팔다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올해 초 횡성에서 농협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마을 회관. 130여 명이 사는 마을이지만 인기척도 없고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잠근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을 회관으로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마을 회관이 포함된 이 시설은 지난 2006년 설립된 마을 영농조합법인 재산입니다. 새농어촌 건설 사업 등으로 나온 시상금 8억 9천만 원을 받아 법인을 만들었고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 회관으로 사용하겠다며 횡성군에서 5,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영농법인 대표인 A씨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마을 회관이라는 것을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2016년 전에 마을회관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과연 마을회관이 맞는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마을회관이 맞습니다라고. 심지어 지난 6월 이 영농법인은 마을회관이 포함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B씨에게 6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5억 원을 받아 A씨 등 회원 25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부동산을 사들인 B씨는 알고 보니 법인 대표인 A씨의 부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업계에서 해당 시설의 시세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헐값에 매각하려 한 건 결국 9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문제를 제기한 주민의 농장 앞길을 사들여 경계를 측량한다며 쇠말뚝을 박아 사실상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문제의 영농법인 대표는 올 초 횡성의 한 농협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마을 회관은 매각 대상 부동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고 법인 재산은 마을 재산과는 분리된 것으로 영농법인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시설의 존치 여부를 결정짓는 가리왕산 합리적보건협의회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서인데 가리왕산 복원 여부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가리왕산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가동을 멈춘 곤돌라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가리왕산 복원이냐 존치냐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시작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회의는 강원도와 정선군 그리고 산림청의 입장 차이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곤돌라 시설의 존치를 요구하는 강원도와 정선군에 맞서 산림청은 전면 복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10차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고 한 번 더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왕산 복원에 대한 결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선군과 군민들은 알파인 스키장의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올림픽 유산으로 남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습니다. 전체 다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거든요. 곤돌라만이라도 존치를 해달라는 거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존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선 주민들은 산림 복원으로 결정된다면 진입 도로 폐쇄 등 무기한 강경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가리왕산의 복원과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가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복원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건 아직 편성된 건 없고요. 협의회가 이제 마무리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당시 테스트 이벤트를 포함해 단 20일간만 사용됐던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건설에만 2천억 원이 투입됐고 복원에도 2천억 원 이상 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이용해 보셨나요? 기부품을 손질해서 되판 이익금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기부 물품의 절반 정도는 못 쓰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의 한 기부 물품 분류센터. 새 물건과 다름없어 방문객들에게 금세 팔려나가는 기증품도 있는가 하면 지난달에 기부품으로 들어온 이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1월로 상품 가치조차 없는 물건입니다. 손으로 집자 바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접시도 있는가 하면 일부 부품이 빠져 있어 아예 사용이 불가한 운동기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묻은 옷과 가방, 국과 가죽이 달아버린 신발 등
이곳은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을 한데 모아 재활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곳입니다. 폐기품으로 분류된 물건들이 담긴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강원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버려진 폐기량은 42%에서 61% 수준으로 전체 기증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한 50% 정도는 저희가 이제 폐기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분류하는데 활동전사님들이나 여기 이제 상근하는 이제 직원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폐기와 재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기증품 개수에 비례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다 보니 못 쓰는 기부품이 줄지 않고 결국 폐기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시트처럼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은 따로 포대자루나 규격에 맞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도 보완에 앞서 시민들의 성숙한 기부 문화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에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들은 9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관리를 위해 파악한 입지자 현황을 보면 춘천 선거구 15명, 원주 갑 선거구 12명, 원주 을 10명, 강릉은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거대 복합선거구인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는 13명,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은 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8개 선거구에서 현재 96명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 내년 1월 당내 경선을 거치며 출마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오전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교육청의 2020년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3조 원 규모의 도교육청 새해 예산을 심의하며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집중 심의하게 됩니다. 앞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비 30억 원,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비 1억 5천만 원 등 전체 47억 원의 삭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춘천 시민버스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직을 압박하고 계약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춘천 시민버스 청소 노동자들의 노무사는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버스가 청소 노동자 6명에게 사직을 압박해 퇴사시켰고 계약업체로부터 사무실 집기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버스는 80살에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안전상 문제가 있어 권고사직시켰고 납품업체에는 버스 광고를 맡기고 그 수입으로 사무실 집기를 교체한 것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7일 철원 지역 민통선 바깥인 신철원리와 와수리 야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되면서 철원 양돈 농가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도내 민통선 밖에서 바이러스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는 철원 갈마릅과 서면을 감염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근 10km 이내 농가 38곳에 긴급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철원을 비롯한 도내 양돈 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철원 야생 멧돼지에서만 15마리째 발생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줄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오늘 오후 춘천시 근화동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와 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세 기관은 태양광 발전 수익금과 기부를 통해 연탄 8,750장을 구입할 수 있는 700만 원을 모아 연탄은행에 기증했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 4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탄 800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100만 원,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20kg 쌀 30포대, 홍천군의회 20만 원, 춘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28만 4천 원, 프라자 약국 30만 원,
가보자 순댓국 최보근 대표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 내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를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도 투자의 주요 특징과 정책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이던 강원 지역 투자는 2017년 이후 동계올림픽 특수가 끝나면서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건설과 설비 투자 모두 둔화되는 등 강원 지역 투자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역 간 유치 논쟁 등을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강원도청 신축 이전이 내년 7월부터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논의가 중단된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 내년 7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재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가장 큰 관건인 부지에 대한 논의와 물색도 내년 여름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1년간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벌이고 중앙투자심사와 입찰 등을 거쳐 2022년 7월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여름에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아동복지교사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모두 19명이며 지역 아동센터에서 기초학습과 외국어, 독서와 예체능 지도 업무를 맡게 됩니다. 만 19살 이상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12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시청 인사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도내 피난 약자 시설에 대한 비상구 점검 결과 3곳에서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방화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관리한 2개 시설과 방화문이 낡아 틈새가 발생하는 등 재기능을 못하는 1개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시설의 교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도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비상구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도 44호선 활성화 사업 일환인 감흥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인제 가는 길이 10분가량 더 빨라집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감흥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감흥신호기 설치 구간은 홍천 두촌면 추평교차로를 시작으로 인제 북면 한계 삼거리 관벌교차로까지 총 47km 구간으로 군은 이곳에 불필요한 정지 신호를 최소화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년 1월 4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화천천의 결빙이 시작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한파가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축제장 전 지역에 걸쳐 결빙이 시작돼 예년보다 나흘 정도 빠른 결빙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